안녕하세요. 과학문화해설사 이인수. 공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도 못 갔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선생님, 준비는 잘 해오셨지요? 네, 선생님 이 정도면 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지구 역사 퍼즐을 풀어줄 화석을 만나러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출발! 짠! 네, 드디어 화석관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오늘 화석을 알아보러 간다고 해서 어제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오. 그래서 짠! 화석을 찾아왔지요. 선생님, 네. 얘 혹시 바퀴벌레예요? 네, 맞아요. 어? 이거는 우리 지구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살아남은 생명체라고 들었는데 간단하니까 화석 아닌가요? 네, 화석은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인류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화석이라고 할 수 없죠. 화석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짠! 이건 돌로 만든 물고기네요. 네, 선생님, 얘는 돌로 만든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돌로 변한 화석이랍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물고기는 실러캔스라고 해요. 실러캔스는 7,500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938년 남아프리카 앞바다에서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혹시 박물관은 살아있다 영화처럼 여기 있는 화석들이 살아서 깨어나는 건 아니겠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석은 과거 1만 년 이전 지질 시대에 살았던 고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는 없어요. 지질 시대? 지구 시대? 뭐라고 하셨죠? 지질 시대입니다. 그럼 지질 시대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네. 혹시 제가 선생님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 나이는 비밀인데요. 그러면 혹시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인지? 그거는 알고 있어요. 대략 46억 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시기에 따라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듯이 지질시대도 생물들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답니다. 먼저 전체 지질시대 중 88%를 차지하는 썬캄브리아기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도 화석은 있답니다. 썬캄브리아기를 대표하는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시기에는 바다에서 탄생한 남세균들이 햇빛과 물로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지구에 필요한 산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산소들을 기초로 다음 세대의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두 번째 시기는 고생대입니다. 바닷속에서 생명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시기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삼엽충이기 때문에 삼엽충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삼엽충은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서 발굴한 삼엽충 화석이에요. 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중생대예요. 중생대는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바다에서는 해룡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익룡이, 땅에서는 백악기에 티라노가 뛰어다녔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대는 공룡이 멸종한 후 포유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돌로 변한 화석뿐만 아니고 냉동 상태로 발견되는 화석, 매머드를 볼 수 있는데 이 매머드는 생존 당시의 털이나 피부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1만 년 전 이전의 모든 생물들이 화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모두 화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선생님. 네. 여기 개체수가 많은 공룡과 적은 공룡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화석이 되기 쉬울까요? 저는 많은 쪽이 좋아요. 네, 정답입니다.
이처럼 화석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특정 생명체가 번성해서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으면 화석이 되기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생명체가 죽은 후에 빨리 퇴적이 되어서 사체나 형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뼈나 껍데기가 있어서 단단한 부분이 화석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화석이 되기 정말 어렵네요. 와, 근데 정말 큰 화석이 있는데요? 네, 이건 화석이 아니라 고래뼈예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화석은 유기물의 사체가 퇴적물에 묻히게 되고요. 열과 압력으로 단단한 퇴적암으로 변합니다. 이 퇴적암 속에 광물질이 스며들면서 사체는 단단한 화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은 보통 무지개떡처럼 켜켜이 쌓인 지층 속에 숨어 있다가 지각 변동이나 바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화석이 지층 속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내기 힘든 거였군요. 네, 그렇죠. 발견된 화석들을 구분을 해볼까요? 고생대의 삼엽충, 중생대의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신생대의 매머드처럼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있고요. 특정 생물이 살았던 당시 생활 환경을 알 수 있는 시상 화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사리나 산호, 조개 껍데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발자국, 알, 배설물 등 활동 흔적을 화석으로 보여주는 흔적 화석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석들이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 흔적 화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꼭 와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똥도 화석이 될 수 있군요. 근데 저기 볼록하게 보이는 것은 알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룡의 알이랍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화석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만져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저희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석 전시실에 오시면은 만져볼 수 있는 화석들이 있답니다. 나무가 화석으로 변한 규화목이에요. 지금까지 다양한 화석을 만나봤는데요. 문자가 없었던 원시인들이 돌에 그림을 새겨 암각화로 그들의 생활상을 알려주었듯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오래전 지구의 모습은 이렇게 화석으로 알 수 있답니다. 과거 지구가 간직한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해양자연사박물관 화석 전시실에 오셔서 지구 시간의 퍼즐을 맞춰 보십시오. 지금까지 과학해설사 이인수, 공소연이었습니다. 안녕!